네, 루팡입니다. 이제는 테스트 출제. 자, 테스트 출제는 조건을 줘서 이 문제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서 뽑아내는 거죠. 출제할 때 여기 조건에 맞는 문제 중에서 이 프로그램상에서 알아서 뽑아냅니다. 문제를 해서 관리자가 출제를 하긴 하지만 대충 그 경향은 알겠죠. 경향. 어떤 문제들이 어떤 수준의 또는 몇 점짜리 배점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겠다 하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이 문제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걸 뽑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알아서 뽑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는 정확히는 모르죠.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뽑는 거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출제를 하기 전에 문제 입력에서 출제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. 방법이 두 가지예요. 그래서 문제 입력에서 문제은행 관리에서 등록되어 있는 문제은행을 선택해서 출제 버튼 눌러서 확인 눌러도 출제가 되고, 지금처럼 테스트 출제 메뉴 들어와서 조건을 줘서 이 조건에 맞는 문제들을 뽑아내는 방법,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테스트 출제 메뉴에 와서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맞는 문제들을 프로그램이 알아서 뽑아내는, 출제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그런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타이틀을 써줘야 되겠죠. 2011년 뭐 중학교 모의고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그래서 과목 선택은 수학으로 한번 해볼게요. 수학. 응시 그룹은 중학생 중등반 3학년만 보도록, 1학년까지 아니 3학년만 보도록 하고, 자, 채점 방식은 뭐냐면, 자, 응시 그룹은 이 테스트를 응시할 학생들을 선택하는 거예요. 자, 중등반에 지금 3학년 선택했잖아요. 그러면 상위 그룹이 중등반이고 하위 그룹이 3학년인, 그러니까 중등반에 3학년인 학생들만 지금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.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문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, 조건을 줘서 문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응시 그룹에서 이 테스트에 응시할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룹별로 이렇게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채점 방식이 있네요. 채점 방식은 뭐냐면, 이 문제에 이제 학생들이 응시를 하게 되는데, 응시를 하고 나면 응시 결과가 있겠죠. 그 채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. 자동 채점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응시를 끝냄과 동시에, 그러니까 답안지를 제출함과 동시에 채점이 끝나요.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채점을 해줘요. 그러면 관리자는 손댈 일이 없죠. 편하겠죠.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.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.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객관식 문제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주관식 문제일 경우가 문제가 되죠. 예를 들어서 주관식 정답이 이순신 이 세자예요. 근데 어떤 학생은 이순신 장군님, 어떤 학생은 성웅 이순신, 그게 다 맞는 답이죠. 근데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컴퓨터 아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순신, 정답 이순신이니까 이순신이 아니면 다 틀린 게 되죠.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또 구분을 하죠. 그래서 소문자로, 원래 정답은 대문자가 정답이라고 했을 때 소문자로 썼어도 맞는 걸로 해줄 수가 있겠죠. 사람이니까 이건 알고서 쓴 거다 알 수 있겠죠. 근데 얘는 사람이 아니죠. 정답이 대문자면 대문자 아닌 건 다 틀린 거죠.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해서 그 객관식 문제로만 돼 있는 테스트일 경우에는 조건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. 객관식으로. 그럼 객관식 문제만 출력이 되겠죠. 아니 뽑아지겠죠. 그러면 자동 채점을 해놓으면 돼요. 채점에는 손댈 일이 없어요. 관리자가 알아서 채점 다 해주니까.
그리고 틀릴 일도 없으니까, 잘못될 일도 없으니까요. 근데 이제 주관식이 문제죠. 주관식일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주관식이 포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채점으로 하세요. 설정을. 그러면 관리자가 직접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보면서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자, 그렇고 그 직접 채점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하게 되면 프로그램 상에서 가채점이죠. 한번 훑어요. 해서 맞았나 틀렸나를 말 그대로 가채점이죠. 한번 채점을 하는 거예요. 얘가 프로그램이. 그리고 나중에 관리자가 그거를 확인하고 깐깐하게 채점한 게 있으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직접 채점이에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뭐 맞은 거를 틀린 거로 바꿀 수가 있어요. 관리자가 또 틀린 거를 맞은 거로 할 수 있고 맞은 거를 틀린 거로 이렇게 채점을 바꿀 수 있고 그런 게 바로 직접 채점입니다. 자, 자동으로 해놓을게요. 중복응시 말 그대로 하나의 테스트에 여러 번 같은 학생이 중복해서 응시를 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한 번만 응시하게 하느냐 그거죠. 허용함으로 하면 여러 번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허용하지 않음 그러면 한 번만 응시하게 되는 거예요. 이 테스트에. 자, 그리고 성적 공개가 있네요. 성적 공개는 물론 뭐 본인한테는 본인 성적이 공개가 되죠.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개는 자기 성적이 아니라 남의 성적. 남의 성적을 내가 볼 수가 있어. 마찬가지로 내 성적도 남이 볼 수가 있어. 공개를 해놓으면 자세하게 몇 번 문제에 몇 번을 입력하거나 체크해서 맞았네 틀렸네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요. 공개되는 거는 언제, 그러니까 며칠이죠.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떤 테스트에 누가 응시해서 몇 점 맞아가지고 몇 등 했다 까지만 보여줘요. 성적 공개를 비공개를 해놓으면 학생들 본인 것만 확인할 수 있어요. 자신들 것만. 남의 거는 확인 안 되고요. 그래서 이건 압박용으로 쓰시면 돼요. 학생들한테 공부를 안 하면 성적 공개하니까 알아서들 하세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성적이 공개되면 창피하니까 공부를 좀 하겠죠. 아시겠죠? 그렇게 쓰시면 돼요. 그리고 시험 기간. 이건 뭐 특별 설명 안 드려도 되죠? 이 기간 안에만 이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어요. 이 기간이 아니거나 지났거나 그러면 응시할 수 없어요. 자, 나는 뭐 시험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보게 하겠다. 그러면 시험 기간 없으면 체크하시고 제한 시간. 이거는 이제 답안지 시험에 응시해서 답안지를 제출하는 데까지의 시간을 제한을 두는 거죠. 몇 분 안에 또는 몇십 분 안에 풀어내라 하고 시간을 제약을 주는 거죠. 시간 제약을 뒀으면 그 제한 시간이 딱 되면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적으로 강제로 답안지를 제출을 시킵니다. 학생이 안 보내려고 해서 안 보내는 게 아니에요. 자동적으로 제출이 되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시간이 딱 되면 강제적으로 답안지가 제출된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고지시켜 주시면